문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명쾌함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기슭으로 건너갑니다. 이번에 나눌 오리지널 스토리는 재벌가의 만찬입니다. 남편은 상간녀를 끌어안고는 나더러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때 주최 측이 갑자기 허리를 숙였다. 둘째, 아가씨, 회장님께서 VIP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편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자네 장인어른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라고? 레드와인이 내 스커트 자락에 쏟아지는 순간 나는 주위에서 터져나오는 나지막한 비명소리를 들었다. 진홍색 액체는 아이보리색 드레스 스커트 위로 빠르게 번져나가며 마치 추악한 꽃 한 송이처럼 피어났다. 나는 고개를 들어 일부러 놀란 척하는 한미나의 표정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어머나, 정말 죄송해요. 강 대표님 사모님. 그녀는 붉은 입술을 살짝 올렸지만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조금도 담겨있지 않았다. 저랑 너무 가까이 서 계셨네요. 나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저녁 내내 내 남편 강태준은 이 인기 여배우의 팔짱을 낀 채 연회장을 누비며 재계 명사들 사이를 능숙하게 오갔다. 그리고 강 대표의 아내 윤서아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구석에 버려져 있었다. 미나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누굴 보라고 그런 표정을 짓는 거야? 강태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시선은 와인으로 얼룩진 내 드레스를 훑었고 눈에는 혐오감이 스쳤다. 게다가 이런 한물간 드레스, 더러워지면 더러워진 거지.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을 보이지 않는 손이 꽉 움켜쥐는 것만 같았다. 3년 전 결혼식에서 이 남자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평생을 바쳐 나를 아끼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절반은 모인 이 자리에서 대놓고 내연녀를 데리고 와 나에게 모욕을 주고 있었다. 태준 씨, 사모님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보. 한미나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강태준의 팔에 매달렸다.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이 그의 양복 소매 위에서 애매하게 움직였다. 물론 이 드레스가 확실히 2년 전 디자인이긴 하지만 사모님께서 입으시니 참 소박해 보이네요. 주위에서 몇몇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예전에 나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던 사모님들이 지금 어떤 조롱의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을지. 반년 전 강태준이 나를 냉대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런 장면은 이미 수없이 겪어왔다. 윤서아, 여기서 창피하게 굴지 좀 마. 강태준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눈에는 경고의 빛이 가득했다. 화장실 가서 정리하든가 아니면 그냥 집에 가. 당신이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다들 우리 SJ그룹이 제대로 된 드레스 한 벌 사줄 돈도 없는 줄 알 거 아니야? 나는 그의 잘생긴 얼굴을 보았다.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이게 내가 3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였다. 고작 신인 여배우 하나 때문에 대중 앞에서 내 자존심을 짓밟는 것도 서슴지 않는 남자. 강 대표님, 나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하나 묻고 싶네요. 당신의 아내로서 제가 대체 어디가 그렇게 자격이 없다는 거죠? 강태준은 잠시 멈칫했다. 늘 순종적이었던 내가 갑자기 반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는 곧 거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어디가 자격이 없냐고. 윤서아, 당신이 김치찌개 몇 번 끓일 줄 아는 거 말고 뭘 할 줄 아는데? 이런 자리에 데려오면 프로젝트 하나라도 따낼 수 있어? 인맥이라도 넓힐 수 있냐고? 그는 경멸적으로 비웃었다. 미나는 지금 최고의 주가를 올리는 스타야. 미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 회사 기사 노출도가 3배는 올라가. 그런데 당신은 평범한 집안 출신의 여자. 내 돈 쓰는 거 말고 뭘 할 줄 아는데? 한미나는 옆에서 입을 가리고 웃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과 더위가 가득했다. 순간 현기증이 났다. 평범한 집안 출신. 그래, 결혼 3년 동안 나는 강태준에게 내 진짜 신분을 말한 적이 없었다. 처음 그의 구애를 받을 때 나는 일부러 집안 배경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의 삶을 체험하고 있었다. 그 후
집안을 따지지 않는다는 그의 고백에 감동받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 숨겨왔다.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결정이었던가. 강 대표님 말씀이 너무나도 옳네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저는 정말이지 당신처럼 고귀한 분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강태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내 태도에 격분한 듯했다. 윤서아, 너, 둘째 아가씨.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연회 주최 책임자인 김 부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내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아가씨를 뵙습니다. 회장님께서 VIP실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회장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강태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한미나의 붉은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주위에 구경하던 시선들이 모두 경악으로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손에 든 냅킨을 아직도 허리를 숙이고 있는 김 부장에게 건넸다. 아버지께 옷만 갈아입고 바로 가겠다고 전해주세요. 네, 아가씨. 김 부장이 공손하게 냅킨을 받아들었다. 윤 회장님께서 아가씨가 좋아하시는 발렌티노 신상으로 VIP실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강태준을 쳐다보지 않고 연회장 밖으로 몸을 돌렸다. 등 뒤에서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윤 회장님, 설마 윤성그룹의 윤성진 회장? 세상에, 저 여자가 윤성그룹 둘째 딸이었어? 강태준이 윤성진 회장 딸한테 자격이 없다고 했다고? 미쳤군. 모두의 경악스러운 시선 속에서 나는 등을 꼿꼿이 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없이 단호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 맺혔던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연회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강태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아야, 잠깐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진짜 자격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곱씹어 보길 바라며 VIP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닫히자 연회장의 소음이 차단되었다. 나는 차가운 엘리베이터 벽에 기댔다. 마침내 스스로에게 떨림을 허락했다. 둘째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나를 보았다. 괜찮아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눈가의 뜨거움을 억눌렀다. 그냥 1분만.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다. 창백한 얼굴,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눈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 3년 동안 나는 강태준의 부속품으로 사는데 익숙해져 윤성그룹 둘째 아가씨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거의 잊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허리를 펴고 턱을 치켜들었다. 아버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나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서울의 찬란한 야경을 배경으로 유난히 커 보였다. 발소리를 듣고 그가 돌아섰다. 예리한 시선이 와인으로 얼룩진 내 스커트 자락에 멎었다. 이게 네가 선택한 삶이냐?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낮게 깔렸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3년 전의 그 말다툼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버지는 강태준이 꿍꿍이가 있다고 경고했고 나는 그가 진정한 사랑을 모른다며 히스테릭하게 반박했었다. 앉아라.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소파를 가리켰다. 나는 그의 눈가주름이 3년 전보다 훨씬 깊어진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막 자리에 앉아 한 여비서가 정교한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주문하신 옷입니다. 고맙네. 거기 2개.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비서가 방을 나간 후 그는 상자를 내 앞으로 밀었다. 갈아입어라. No. 상자 안에는 샤넬의 최신상 오뜨 꽃띠르 드레스가 들어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한 하늘색이었다. 부드러운 원단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보니 갑자기 목이 메었다. 아버지는 아직도 내 취향을 기억하고 계셨다. 화장실은 저쪽이다. 아버지가 옆문을 가리켰다. 5분 후 나는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아버지 앞에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내게 한 잔을 밀어주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보성 우전의 향이 피어올랐다. 이제 말해보거라. 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지난 3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찻잔의 뜨거운 김이 내 시야를 흐렸다. 나는 내가 침착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첫 마디를 내뱉는 순간 3년간의 서름이 터진 두 개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나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 반년 만에 강태준이 외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내가 어떻게 몇 번이고 용서했는지, 그러다 지난달 한미나의 SNS에서 그들의 다정한 사진을 보게 되었는지 말했다. 오늘 밤의 모욕과 그 자격이 없다는 말까지 전부.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내가 마지막 말을 끝냈을 때 그는 손에 든 찻잔을 쿵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SJ그룹의 최근 동향을 조사해봤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들이 몰래 우리 윤성그룹의 유통 주식을 사들이고 있더구나. 나는 확 고개를 들었다. 네? 지난 석 달간 4개의 유령 회사가 대규모로 윤성 주식을 매입했다. 아버지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추적해보니 자금은 모두 SJ그룹이 지배하는 여객계좌에서 나왔더군. 내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강태준은 우리의 결혼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윤성그룹을 삼킬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너에게 접근한 건 아마 처음부터 윤성그룹을 노린 것이었을 게다. 아버지의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3년 전 윤성이 국가 신에너지 사업을 따냈을 때부터 강씨 집안이 판을 짜기 시작한 거야. 위가 아파왔다. 기억이 급이 오는 날로 돌아갔다. 내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강태준이 우연히 비를 피하러 들어왔다. 그는 내 평범한 분위기에 끌렸다고 했다. 그날 그는 얼마나 많은 달콤한 말을 속삭였던가. 허영심 많은 재벌집 딸들에게 질렸다며 진정한 사랑을 갈망한다고. 전부 거짓말이었다. 서아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네가 돌아와야겠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확고한 눈빛과 마주했다. 윤성그룹은 지금 내후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내 언니는 해외에 있어 당장 돌아오기 힘들고 내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그룹 부회장으로 취임해. 허우. 3년 전 나는 소위 사랑이라는 것을 위해 가족의 책임을 포기했다. 이제는 돌아갈 때였다. 네, 내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눈에 띄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카드키를 하나 꺼냈다. 윤성타워 펜트하우스에 아파트를 준비해뒀다. 오늘 밤 바로 입주할 수 있을 게다.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에서 내 임명을 발표하겠다. 나는 카드키를 받았다.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다. 아빠, 오늘 이 만찬에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김 부장이 참석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봤다고 하더구나. 그는 의미심장하게 내 드레스를 쳐다보았다. 네게 약간의 지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짐작했지. 알고 보니 그레드 와인이 쏟아진 지 3분도 채 되지 않아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내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강태준 세 글자가 계속 깜빡였다. 아버지가 냉소했다. 소문 한번 빠르군. 나는 바로 거절 버튼을 눌렀다. 5초도 되지 않아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강태준의 개인 번호였다. 3년 동안 이 번호는 그가 중요한 만찬 준비나 고객 접대를 필요로 할 때만 사용되었다. 받을 테냐? 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 잘했다. 아버지가 일어섰다. 가자. 기자들이 이미 호텔 입구에 진을 치고 있을 게다. 기자요? 내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커프스 버튼을 정리하며 눈에 예리한 빛을 번뜩였다. 윤성그룹 둘째 아가씨, 3년간의 비밀 결혼 끝에 화려한 등장. 이 정도 헤드라인이면 기자들이 밤새울 가치가 있지? 아버지를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할 때 가방 속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음에도
강태준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의 지금 당황한 표정을 상상하니 오랜만에 힘이 솟는 기분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지하 주차장으로 직행했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아버지가 내게 서류철 하나를 건넸다. SJ그룹의 최근 3년간 재무 상태와 사업 구조다. 오늘 밤 내게 필요할 게다. 나는 서류를 펼쳤다. 첫 페이지는 강태준과 한미나가 몰디브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진이었다. 날짜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사진 구석 한미나의 손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그것은 강씨 집안의 갑옷 도감에서 본 디자인이었다. 마땅히 강씨 집안 며느리에게 전해져야 할 것이었다. 아, 맞다. 아버지가 무심코 말하는 듯했다. 내 언니가 다음 달에 귀국한다. 널 무척 보고 싶어 하더군. 코끝이 찡해졌다. 지난 3년 진정한 사랑과 결혼했다는 거짓된 환상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언니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내 철없던 행동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마치 내가 잠시 먼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차창 방 네온사인이 흐릿하게 번졌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윤성타워 펜트하우스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 시내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이 높이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조차 작아 보였다. 휴대폰의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는 순간 수십 개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 알림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태준의 미친 듯한 폭격 외에도 예전에는 나에게 콧방귀도 뀌지 않던 사모님들의 문자도 몇 통화 있었다. 어조는 마치 우리가 어제도 함께 애프터눈 티를 마신 것처럼 다정했다. 나는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언니가 보낸 문자를 열었다. 서아야, 아빠한테 들었어. 내일 보자. 서프라이즈가 있어. 기억해. 윤씨 집안 여자는 절대 고개 숙이지 않아.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노트북을 열었다. 아버지가 주신 서류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새벽 3시. 마침내 노트북을 덮었을 때 명확한 계획이 머릿속에 세워졌다. 강태준이 비즈니스 게임을 하고 싶다고? 좋다. 윤씨 집안의 딸이 어릴 때부터 이사회에서 귀동냥하며 자랐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겠다. 창밖으로 첫 새벽빛이 구름을 뚫고 비쳤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그 새벽빛을 찍었다.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SNS에 올렸다. 문구는 간단한 두 글자였다. 귀환. 3분 후 강태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떴다. 서아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한미나 일, 다 오해야. 설명할 수 있어. 나는 화면을 노려보며 입가에 냉소를 띄었다. 설명? 아니, 강태준.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나는 6글자로 답장했다. 윤성타워, 9시. 그리고 그가 다시 애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새벽빛 속에서 나는 아버지가 보내주신 샴페인을 들었다. 텅 빈 방을 향해 건배 자세를 취했다. 새로운 삶을 위하여 윤서아. 비즈니스 포럼 등록 데스크에서 나는 직원이 건네주는 명찰을 받았다. 윤성그룹 부회장 윤서아라고 금박으로 새겨진 글자가 조명 아래 반짝였다. 윤 부사장님, 좌석은 첫째 줄 중앙입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안내했다. 나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고 귓가에 잔머리를 정돈했다. 오늘 아침 나는 일부러 스타일리스트에게 단정한 로우 포니테일을 부탁했다. 이 짙은 남색의 알렉산더 맥퀸 맞춤 정장과 어우러져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힘이 넘쳐 보였다.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시끄럽던 장내가 갑자기 몇 초간 조용해졌다. 이내 파도처럼 웅성거리는 소리가 밀려왔다. 나는 등을 꼿꼿이 펴고 미소를 띤 채 첫째 줄로 향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을 느꼈다. 놀라움, 탐색, 그리고 아첨. 지난 사흘간 내 사진은 각종 경제지와 연예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윤성그룹 둘째 딸, 3년간의 비밀 결혼, SJ그룹 강대표, 진주를 몰라보고 자가를 택하다 같은 제목들이 난무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내 신분이 공개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었다. 서아야.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등이 순간 굳어졌다. 강태준이 2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잘생긴 얼굴에는 예전에 나를 설레게 했던 그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눈에서 냉담함을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또다시 이 겉모습에 속을 뻔했다. 강 대표님. 나는 악수하려 손을 내밀지 않고 가볍게 고개만 숙였다.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조절했다. 윤 부사장님이라고 불러주시죠. 저희는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니니? 강태준의 미소가 잠시 굳었다가 곧 자연스럽게 돌아왔다. 서아야, 우리 사이에 너무 그러지 마. 예전에 우리 허조 사무에 대해 얘기 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핸드백에서 서류 한 부를 꺼냈다. 이건 윤성그룹이 SJ그룹과의 모든 협력 프로젝트를 종료한다는 통지서입니다. 이미 윤 회장님 결재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법무팀에서 귀사 이메일로 전자문서를 보냈을 겁니다. 주위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의 얼굴이 마침내 변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서아야, 이러지 마. 우리 잘 얘기할 수 있잖아. 그날 일은 오해야. 오해라고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시선은 그의 등 뒤에서 귀를 쫑긋 세운 몇몇 업계 관계자들을 훑었다. 강 대표님께서 대중 앞에서 윤성그룹 둘째 딸은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는 오해하시는 것 같지 않던데요. 이 말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주변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강태준의 귓가가 붉어졌다. 눈에 노여움이 스쳤지만 곧 거짓된 사과의 표정으로 덮였다. 윤 부사장님. 그는 비즈니스 협상 톤으로 바꿨다. 협력 중단은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게 없습니다. 윤성의 신에너지 분야 프로젝트는 SJ그룹의 유통 채널이 필요할 텐데요. 걱정 마시죠. 낮고 깊은 남자의 목소리가 우리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원청그룹이 윤성그룹에 필요한 모든 채널 지원을 기꺼이 제공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훤칠한 키의 남자가 어느새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윤곽이 뚜렷한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짙은 회색 눈동자는 예리하게 빛났다. 차도윤입니다. 남자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윤 부사장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나는 그와 악수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힘을 느꼈다. 차 대표님, 과찬이십니다. 원청그룹이 해외 물류 분야에서 이룬 성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차도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윤 부사장님께서 원청그룹의 사업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사전 조사는 기본적인 직업윤리죠. 나는 미소로 답하며 옆에서 굳은 표정을 한 강태준을 일부러 무시했다. 특히 잠재적인 파트너에 대해서는요. 영광입니다. 차도윤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마치 이제야 강태준을 발견한 것처럼 말했다. 아, 강 대표님도 계셨군요. 두 분 대화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강태준의 표정은 이미 보기 흉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차 대표님, 윤 부사장님과 아는 사이셨습니까? 방금 알게 됐습니다. 차도윤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제가 윤 부사장님에 대해 아는 것은 아마 강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을 겁니다. 강태준의 시선이 우리 사이를 오갔다. 분명 이 말의 깊은 뜻을 추측하고 있었다. 나는 이 틈을 타 차도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 대표님, 포럼이 곧 시작되니 자리에 앉으시죠. 영광입니다. 차도윤이 청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신사적으로 나를 먼저 가게 했다. 강태준의 불타는 시선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첫째 줄에 앉을 때까지 사회자가 포럼 시작을 알린 후 나는 좌석을 고쳐 앉는 척하며 옆에 앉은 차도윤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왜 저를 도와주셨죠? 차도윤은 정면을 바라보았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남자가 대중 앞에서 여성을 모욕하는 꼴을 못 봅니다. 둘째, 원천그룹은 진심으로 윤성그룹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셋째, 그는 잠시 멈추고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소문보다 훨씬 매력적이시군요, 윤 부사장님. 내 귓가가 갑자기 뜨거워졌다. 나는 서둘러 무대로 시선을 돌렸다. 이 차도윤이라는 남자, 소문 속의 냉혹하고 무정한 비즈니스 천재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포럼이 중간 휴식 시간에 접어들었을 때 내 비서인 김대리가 급히 다가와 휴대폰을 건넸다. 부사장님, 이거 보셔야겠습니다. 화면에는 한미나가 방금 올린 SNS 게시물이 떠 있었다. 강태준의 품에 안겨있는 사진과 함께 진정한 사랑은 집안 배경과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힘을 빌려 남을 억누르는 모습, 참 보기 흉하네요. 가수이시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댓글창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그녀를 상간녀라고 욕하는 사람도, 진정한 사랑이라며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냉소하며 휴대폰을 김대리에게 돌려주었다. 신경 쓸 것 없어요. 홍보팀에서 대응해야 할까요? 김대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나는 정장 소매를 정리했다. 어릿광대일 뿐이니까. 전문적인 온라인 여론관리팀을 소개해 드릴까요? 차도윤이 어느새 또 내 옆에 서 있었다. 원천그룹이 투자한 곳인데 아주 전문적입니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를 보았다. 차 대표님, 윤성그룹의 일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당신과 관련된 부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직설적이어서 나를 당황하게 했다. 그러고는 곧 전문적인 어조로 바꿨다. 물론 윤 부사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내가 답하려던 찰나 행사장 입구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강태준이 임원 몇 명을 데리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목표는 명확히 우리가 있는 곳이었다. 윤 부사장님, 강태준의 목소리는 일부러 높여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협력 중단건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부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은 우리가 공동 개발한 것이니까요. 그의 말에는 위협의 의미가 명백했다. 일부 지적 재산권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암시였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그가 이렇게 나올 줄 이미 예상했다. 강 대표님, 걱정이 과하시군요. 나는 태연하게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한 부 꺼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모든 협력 프로젝트의 지적재산권 귀속 증명서입니다. 페이지마다 SJ그룹 법무팀의 서명과 직인이 찍혀 있죠. 변호사를 불러 현장에서 해석해 드릴까요? 강태준의 얼굴이 순간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주변에서는 이미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SJ그룹은 업계 내 평판이 원래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웃음거리가 될 판이었다. 윤서아, 강태준이 마침내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를 악물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무 심하게 굴지 마. SJ그룹의 지원 없이는 윤성의 신에너지 프로젝트는 절대 제때 완성하지 못해. 누가 그럽디까? 차도윤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원천그룹은 방금 독일의 에첸사와 전략적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신에너지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는 SJ그룹보다 37%나 많습니다. 윤 부사장님께서 관심 있으시다면 제가 기꺼이 소개해드리죠. 강태준의 시선이 칼날처럼 차도윤에게 향했다. 차 대표, 이건 SJ그룹과 윤성그룹 사이의 일이야. 이제는 원천그룹의 일이기도 합니다. 차도윤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어조는 단호했다. 비즈니스 경쟁은 각자 능력껏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분노로 일그러진 강태준의 얼굴을 보며 문득 후련함을 느꼈다. 지난 3년 나는 이토록 속 좁은 남자에게 눈이 멀어 있었다니. 강 대표님,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사업적인 일은 법정에서 봅시다. 그리고 사적인 일은 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제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강태준은 봉투를 받아들고 그 위에 적힌
이혼합의서라는 글자를 보았을 때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당혹감이 스쳤다. 서아야, 우리 윤 부사장님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정정하고 행사장 밖으로 몸을 돌렸다. 실례하겠습니다. 회의가 있어서요. 아이, 몇 걸음 걷자 차도윤이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약속이나 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옆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고마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차도윤이 지하 주차장 버튼을 눌렀다. 천만에요. 하지만 윤 부사장님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대처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 지적 재산권 서류요.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눈에는 감탄의 빛이 담겨 있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셨더군요. 반격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았어요. 임시로 준비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처럼요. 내가 그의 말을 이었다. 미소를 지으며 차 대표님, 예리하시네요. 사실 결혼 첫 해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차도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첫 해부터요? 그때 강태준은 이미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 그는 아직 가면을 잘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죠. 비즈니스 협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언제나 최우선이라고.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차도윤이 갑자기 손을 뻗어 엘리베이터 문을 막았다. 진지한 눈으로 나를 보며 윤 부사장님, 내일 저녁에 개인 와인 시음회가 있습니다. 에첸사 CEO도 참석합니다. 함께 가실 의향 있으십니까?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 짙은 회색 눈동자에는 계산이 아닌 진솔한 초대의 의미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3년 동안 윤성그룹의 배경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접근한 남자는 이 사람이 처음이라는 것을. 영광이죠. 내 목소리가 들렸다. 전용차로 향할 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강태준이 보낸 장문의 문자가 떠 있었다. 온통 참회와 애원으로 가득했다. 나는 다 읽지 않고 바로 삭제했다. 차에 올라타 창문을 열었다. 미풍이 얼굴에 열기를 식혀주었다. 백미러 속에서 차도윤은 자신의 차 옆에 서서 내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회사로 모실까요, 부사장님? 기사가 물었다. 아니요. 나는 시계를 보았다. 청담동 본가로 가주세요. 오늘 언니가 귀국해요.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햇살이 차창을 통해 내 손 위로 쏟아졌다. 나는 약지에 남은 옅은 반지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문득 그 자국이 어제만큼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았다. 윤성타워 28층 회의실. 나는 프로젝터 화면에 비친 복잡한 지분 구조도를 마주하고 있었다. 손에 든 레이저 포인터가 몇몇 핵심 지점을 동그랗게 그리고 있었다. SJ그룹은 이 4개의 여계회사를 통해 지난 석 달간 윤성그룹 유통주식의 약 5%를 인수했습니다. 법무총괄인 최연희 상무가 안경을 고쳤었다. 수법이 매우 은밀해서 저희가 특별히 조사하지 않았다면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에 뜬 스타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응시했다. 이 회사 배경은 파악됐나요? 케이맨 제도에 등록되어 있고 명목상으로는 벤처 캐피털입니다. 보안팀의 장이사가 다른 문서를 띄웠다. 하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니 자금의 95%가 SJ그룹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 테이블 주위에는 내가 각 부서에서 차출한 정예 인력들이 앉아 있었다. 법무, 재무, 네트워크 보안. 지난 한 주 동안 이 비밀팀은 SJ그룹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업 행태를 파헤쳤다. 스타 인베스트먼트의 배경을 계속 깊이 파고드세요. 나는 노트북에 메모했다. 그리고 SJ그룹의 최근 해외 거액 자금 이동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재무팀의 임의사가 서류처를 펼쳤다. 지난달
SJ그룹이 스위스 계좌로 약 200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명목은 기술 구매였지만 수취인은 설립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내 손에 쥔 펜이 잠시 멈칫했다. 기술 구매? SJ그룹은 최근 어떤 중대기술 도입 계획도 발표한 적이 없었다. 이 자금의 최종 행방을 파악하세요. 나는 고개를 들어 네트워크 보안 총괄을 보았다. 장 이사님, 강태준의 개인 통신에 돌파구는 있었습니까? 장 이사가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강 대표의 휴대폰 방화벽은 정말 철통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서가 어제 회사 이메일로 개인 이메일에 일정표를 하나 보냈더군요. 저희가 IP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그가 내게 종이 한 장을 밀었다. 위에는 한 주택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내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건 한미나의 오피스텔인데 흥미롭군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계속 감시하세요. 하지만 들키지는 마시고요. 회의가 끝난 후 나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팀이 정리한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강태준의 사업수단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러웠다. 허위 거래, 자금 세탁, 심지어 산업 스파이 행위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심장이 차가워졌다. 이 남자는 대체 얼마나 많은 가면을 가지고 있는 걸까? 휴대폰 벨소리가 내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다. 여보세요, 윤서아 씨 되십니까? 온화한 여성의 목소리가 물었다. 네, 그런데요. 여기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입원실입니다. 강태준 씨의 어머니 유 여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입원하셨는데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시어머니가 입원하셨다고? 나와 강태준이 결혼한 3년 동안 그의 어머니는 강씨 집안에서 드물게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분이었다. 심지어 우리가 파국으로 치닫은 후에도 몰래 내게 문자를 보내 내 결정을 이해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무슨 병이죠? 심각한가요? 내 목소리가 들렸다. 급성 담낭염입니다. 이미 수술하셨고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간호사가 대답했다. 유 여사님께서 특별히 강 대표님께는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원칙적으로 나는 강씨 집안과 이미 원수지간이니 더 이상 엮이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다. 그분이 아프신데 찾아뵙지 않는 것은 너무나 비정한 일이었다. 1시간 후 나는 하얀 카네이션 한 다발을 들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 VIP 병실문 앞에 섰다.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허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침대에 반쯤 기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나를 보자 그분의 눈이 순간 환해졌다. 서아야, 네가 정말 와주었구나.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었다. 어머님. 나는 꽃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그분이 내민 손을 잡았다. 몸은 좀 어떠세요? 훨씬 좋아졌단다. 그분이 내 손등을 토닥였다. 네가 와준 게 어떤 약보다 낫구나.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진료 카드에 적힌 주치의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차도윤. 태준 씨는 어머님이 오신 거 모르죠?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간호사님이 어머님께서 일부러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 애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내 신분이 밝혀진 뒤로 온종일 불같이 화를 내거나 술에 취해 있단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췄다. 서아야, 내가 그 애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란다. 다만 내가 직접 너에게 사과하고 싶었어. 우리 강씨 집안이 내게 정말 미안하다. 가슴이 뭉클했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내가 강태준과 다툴 때마다 중간에서 중재해 주신 분은 시어머니였다. 늘 아들 성격이 고약하니 네가 좀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은 아마 아들의 진짜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른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님은 항상 제게 잘해주셨어요. 내 저 어리석은 아들이 진주를 버리고 자갈을 주었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 한미나라는 애, 요즘 계속 그 애를 졸라서 무슨 강남에 아파트를 사달라고 한다더구나. 에휴,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 서아야, 너는 요즘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나는 미소로 답했다. 윤성그룹에서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일하는 게 보람 있어요.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너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잖니. 집안일에 묻혀 지낼 아이가 아니야. 그분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서아야, 강씨 집안을 조심하렴. 내 전남편, 그러니까 태준이의 아버지는 그리 바른 사람이 아니야. 심장이 덜컥했다. 어머님, 그 말씀은? 내가 회사 일은 잘 모르지만 어깨너머로 들은 게 좀 있단다. 시어머니의 눈에 걱정이 스쳤다. 그 부자, 후즈가 요즘 밤늦게 자주 밀담을 나누는데 윤성그룹에 무슨 기술 얘기를 하더구나. 아무튼 부디 조심하렴. 내가 더 물어보려던 찰나 병실문이 열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뜻밖에도 익숙한 짙은 회색 눈동자와 마주쳤다. 차도윤이 문가에 서 있었다. 손에는 진료 기록부를 들고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이었다. 윤 부사장님, 그가 먼저 정신을 차렸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일어섰다. 차 대표님께서, 차 선생은 내 스승의 아들이란다. 차도윤이 병실로 들어오며 시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유 여사님, 오늘 좀 어떠십니까? 시어머니가 웃으며 답했다. 훨씬 좋아졌어요. 도윤 군 덕분에요. 나는 눈을 깜빡이며 이 익숙한 듯한 대화를 지켜보았다. 차도윤과 시어머니가 아는 사이라니. 내 의문을 눈치챈 듯 차도윤이 설명했다. 제가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나중에 사업으로 전향했지만요. 유 여사님은 제 지도 교수님의 오랜 지인이셔서 가끔씩 제가 와서 뵙습니다.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나는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흰 가운을 입은 차도윤의 모습은 제게 엘리트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지만 의외로 잘 어울렸다. 그가 시어머니의 링거줄을 확인하는 손길은 능숙하고 전문적이어서 전혀 아마추어 같지 않았다. 서아 양이 도윤군 친구니? 시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차도윤의 시선이 우리 사이를 오갔다. 제가 윤 부사장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영광이죠. 차도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시선은 내게 머물렀다. 윤 부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귓가가 뜨거워져 나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차 대표님께서 의학을 전공하셨다니 정말 의외네요. 인생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가 시어머니의 링거 속도를 조절했다. 제가 병원에서 윤 부사장님을 만나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요. 내가 서아를 오라고 했단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도윤군, 서아는 정말 좋은 아이야. 자네가 잘해봐. 어머님, 나는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차도윤은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다. 유 여사님, 해안이 있으시네요. 가르침을 명심하겠습니다. 그의 농담이 내 어색함을 풀어주었지만 병실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다. 우리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었고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도윤이 자청했다. 복도를 나란히 걸으며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가 침묵을 깼다. 유 여사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 줄은 몰랐습니다. 항상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내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도요. 차도윤이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유 여사님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세요. 그가 말했다. 좋다고 하신 분은 틀림없이 좋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지금 저를 칭찬하시는 건가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윤 부사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와인 시음회 아직 유효합니까? 나는 그제야 그와의 약속을 떠올렸다. 오늘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나는 이 복잡한 신분의 남자에 대해 더욱 호기심이 생겼다. 물론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과 장소는요? 내일 저녁 7시 청운 클럽입니다. 그의 눈이 빛났다. 에첸사 CEO인 카일러 씨가 당신을 뵙기를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다. 차도윤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윤 부사장님, 강태준을 조심하세요. 최근 그의 움직임이 정상이 아닙니다. 심장이 덜컥했다. 무슨 아시는 거라도 있나요? 그저 소문입니다.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듣기로는 SJ그룹이 대량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어떤 사업적인 행동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서며 그를 마주 보았다. 조언 감사합니다. 하지만 윤성그룹은 이미 모든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도윤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윤 부사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일 뵙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복도 끝에서 익숙한 인형을 보았다. 강태준이 이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는 확연히 멈칫했다가 이내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엘리베이터는 내려가기 시작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태준의 전화였다. 나는 바로 거절 버튼을 눌렀다. 몇 초 후 문자가 도착했다. 서아야, 왜 병원에 있어? 우리 얘기 좀 해, 제발.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나는 주차장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다. 시어머니의 경고, 차도윤의 조언, 그리고 강태준의 갑작스러운 등장. 이 모든 것이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차에 올라타 나는 최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SJ그룹의 해외 자금 이동 조사를 서둘러 주세요. 특히 최근 2달간의 거액 이체 내역을요. 그리고 차도윤 대표의 의학계 배경과 그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어떤 관계인지도 알아봐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흰 가운을 입은 차도윤의 모습이 다시 눈앞에 아른거렸다. 이 남자에게는 대체 내가 모르는 비밀이 얼마나 더 있는 걸까? 집에 돌아와 막 옷을 갈아입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강태준이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다. 서아야, 안에 있는 거 알아? 그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우리 얘기 좀 해. 딱 5분만.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강 대표님, 돌아가세요. 할 말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이 와서 보고 갔다고 하셨어. 그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고마워, 서아야. 내 마음속에 아직 이 집이 있다는 거 알아. 제가 어머님을 뵌 건 그분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이 집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 한미나라는 애 이미 관계 정리했어. 화면 속에서 연기하듯 참회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다. 이 남자는 영원히 연기하고 영원히 계산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조차 그가 생각하는 것은 나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윤성그룹의 자원일 것이다. 강태준 씨, 나는 그의 이름을 직접 불렀다. 그만하시죠. 당신이 자산 빼돌리는 움직임이 너무 뻔히 보여요. 화면 속 그의 얼굴이 급변했다. 무슨 소리야. 200억 원짜리 기술 구매 말이에요. 나는 냉소했다. 다음번에 분식 회계할 때는 좀 더 똑똑한 핑계를 찾으세요. 그가 답하기 전에 나는 통화를 끊었다. 몇 분 후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멀티미디어 메시지였다. 강태준이 내 아파트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줘라고 쓴 종이를 든 채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옆으로 던져버렸다. 이런 수법은 2번 다시 통하지 않을 것이다. 창밖에 밤이 깊어갔다. 내일 에첸
에첸사와의 만남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차도윤. 나는 문득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이 약간 기대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생각에 살짝 얼굴이 붉어졌다. 이혼 절차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다니. 아니, 나는 고개를 이건 새로운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윤서아의 인생은 마침내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청운 클럽의 프라이빗 와인룸.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짙은 붉은색의 원목 테이블 위로 따뜻한 노란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나는 앞에 놓인 크리스털 잔을 들어 그 안에 검붉은 액체를 가볍게 흔들었다. 잔벽을 타고 흐르는 와인의 눈물을 관찰했다. 1982년산 샤토 라피트 로칠드라니 역시 명불허전이군요. 맞은편에 앉은 독일 에첸사의 CEO 카일러 씨가 감탄했다. 그의 짙은 독일어 억양 때문에 영어 단어가 유난히 딱딱하게 들렸다. 정말 부드럽네요. 나는 와인을 조금 머금고 혀끝에서 잠시 굴렸다. 타닌은 부드럽고 과일 향은 풍부하고 오크통의 스모키한 향도 살짝 느껴집니다. 차도윤은 내 오른편에 앉아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윤 부사장님, 와인의 조예가 깊으시군요. 아버지가 와인 애호가세요.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어릴 때 저를 와이너리에 자주 데려가셔서 감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카일러 씨의 눈이 빛났다. 윤성진 회장님의 취향은 언제나 존경스럽죠. 그러고 보니 저희 이첸사와 윤성그룹은 신소재 분야에서 협력할 전망이 아주 넓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넘어갔다. 나는 태블릿 PC를 켜고 윤성그룹 신에너지 프로젝트 자료를 띄웠다. 저희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이미 500W/kg의 에너지 밀도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주류 제품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죠. 카일러 씨가 화면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파란 눈이 흥분으로 반짝였다. 이 데이터는 정말 놀랍군요. 만약 양산이 가능하다면 전기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양산이 바로 저희가 에첸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화면을 넘겨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귀사의 독일고 자동화 생산 라인은 마침 윤성그룹의 이 분야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차도윤이 적시에 말을 거들었다. 원청그룹은 이번 협력을 성사시키기 위해 해외 물류와 자금 지원을 기꺼이 제공하겠습니다. 카일러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윤 부사장님, 민감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듣기로는 SJ그룹도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요? 내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그들이 지난주에 독일로 사람을 보내 윤성그룹의 기술 자료와 우리의 생산 라인 설계도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카일러 씨가 눈살을 찌푸렸다. 물론 저희는 거절했습니다. 내 손가락이 와인잔 스템 위에서 굳어졌다. 강태준이 감히 훔친 기술로 윤성그룹의 파트너와 거래를 하려 했다니. 카일러 대표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제가 보장하건대 SJ그룹이 말하는 소위 유사 기술은 전부 윤성그룹에서 훔쳐간 초기 연구자료에 불과합니다. 양산 조건은 전혀 갖추지 못했죠. 차도윤이 덧붙였다. 윤성그룹은 이미 글로벌 특허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어떤 침해 행위도 법적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저는 당연히 윤성그룹의 실력을 믿습니다. 카일러 씨가 와인잔을 들었다. 우리의 협력을 위하여. 세 개의 크리스털 잔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바로 그 순간 와인룸의 문이 갑자기 열리고 익숙한 인형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군요. 강태준이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문가에 서 있었다.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카일러 대표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 불청객을 바라보았다. 그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것을 알았을까? 카일러 씨가 확연히 당황했다. 강 대표님, 오늘 저희 미팅 명단에는
제가 강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차도윤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는 확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내 귀를 의심했다. 차도윤이 강태준을 초대했다고? 이게 무슨 수작이지? 차도윤은 내 시선을 마주했다. 그의 짙은 회색 눈동자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비즈니스 경쟁은 경쟁이지만 업계 기술 표준은 각 회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윤 부사장님께서도 참가자가 한 명 더 느는 것을 꺼리지 않으시겠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다. 차도윤이 이렇게 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속으로는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물론 꺼리지 않습니다. 다만 강 대표님께서 기술 표준에 대해 어떤 건설적인 의견을 내실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강태준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의 시선은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서아야, 넌 항상 날 얕봐. No. 윤 부사장님입니다. 내가 그의 말을 정정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윤 부사장님이라고 불러주시죠. 강 대표님, 카일러 대표님. 차도윤이 좌우를 둘러보며 공기 중에 화약 냄새를 감지한 듯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 여러분, 일단 와인부터 맛보시죠. 이 보르도 와인은 이후 30분은 내 직업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강태준은 계속 대화에 끼어들며 토론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고 나는 그의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오해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차도윤은 대부분 침묵을 지켰다. 다만 강태준이 너무 심하게 나설 때 한두 마디로 그를 현실로 끌어내릴 뿐이었다.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숨막히는 공간을 벗어날 필요가 절실했다. 클럽의 테라스. 밤바람이 내 뺨을 스치며 약간의 짜증을 덜어주었다. 나는 양손으로 난간을 짚고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물 한 잔 필요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돌렸다. 차도윤이 테라스 입구에 서 있었다. 손에는 유리잔이 들려 있었다. 고맙습니다. 나는 물잔을 받았지만 바로 마시지는 않았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강태준을 초대했죠? 차도윤이 내 옆으로 와서 마찬가지로 먼 야경을 바라보았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들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둘째, 그는 잠시 멈췄다.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강태준이 윤성그룹 기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차도윤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방금 그의 행동을 보니 그는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 핵심 기술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성그룹의 내부 보안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죠.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테스트였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 부사장님의 방금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돌발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나는 가볍게 웃었다. 차 대표님, 과찬이십니다. 솔직히 방금 그 사람 얼굴에 와인을 끼얹을 뻔했어요. 그랬다면 제가 두 번째 잔을 건네드렸을 겁니다. 차도윤의 농담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제가 사람을 시켜 조사한 자료입니다. 강태준과 한민아의 관계 타임라인에 관한 겁니다. 나는 봉투를 받았지만 바로 열지는 않았다. 얼마나 됐죠? 당신들이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입니다. 차도윤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내 심장을 내리쳤다. 그들에게는 2살 된 아이가 있고 해외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내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봉투를 꽉 쥐었다. 봉투 가장자리가 구겨졌다. 결혼 6개월 전.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미 한민아와 사귀고 있었다는 뜻이다. 나를 향한 구애, 그리고 결혼 생활 전체가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다. 왜 이걸 저에게 알려주시죠? 내 목소리가 들렸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차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누군가 속는 것을 보기 싫어서요.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이요. 밤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눈가에 맺히려던 이슬도 함께 날려보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핸드백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카일러 대표님을 오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와인룸으로 돌아오자 강태준이 카일러 대표에게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재빨리 화면을 잠갔지만 내 눈을 피하지는 못했다. 회담이 끝난 후 카일러 대표가 열정적으로 나와 악수했다. 윤 부사장님, 다음 주에 저희 기술팀을 한국으로 보내 자세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물론입니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윤성그룹은 모든 준비를 마쳐놓겠습니다. 강태준은 옆에 서서 얼굴이 흐렸다 맑았다를 반복했다. 카일러 대표가 떠난 후 그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서아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비즈니스 경쟁은 각자 능력껏 하는 거죠. 나는 그가 예전에 가장 즐겨 쓰던 말로 되갚아 주었다. 왜요? 강 대표님, 이제 와서 못하시겠어요? 그의 눈에 도끼가 스쳤다. 윤성그룹이 뒤에 있다고 네가 이긴 줄 알아?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누가 알겠어? 협박하시는 건가요? 내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그가 한 걸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서아야, 우리 사이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네가 원한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강 대표님, 차도윤이 갑자기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의 큰 몸이 하나의 장벽을 만들었다. 술이 과하신 것 같군요. 대리운전 불러드릴까요? 강태준이 차도윤을 험악하게 쏘아보고 다시 나를 보았다. 너 저 남자가 진심으로 널 돕는다고 생각해? 순진하긴. 차도윤이 너한테 접근하는 건. 강태준 씨, 차도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말 조심하시죠. 두 사람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몇 초간 서로를 노려보았다. 마침내 강태준이 흥소리를 내며 몸을 돌려 떠났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도윤이 나를 향해 돌아섰다. 말투는 평온함을 되찾았다. 차 안에서 나는 빠르게 뒤로 물러나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다. 차도윤은 조용히 운전하며 내 침묵을 방해하지 않았다. 봉투 속 자료.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나요? 100%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핸들을 가볍게 두드렸다. 서로 다른 사설 탐정 3명을 고용해서 교차 검증했습니다. 아이는 싱가포르에서 한미나의 어머니가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에 거대한 돌이 얹힌 것 같았다. 2년. 강태준은 2년 내내 나를 배신했다. 그리고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얼마나 우습고 또 얼마나 비참한가. 도착했습니다. 윤 부사장님. 차도윤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나는 눈을 떴다. 차는 이미 윤성타워 앞에 서 있었다. 어느새 나는 무의식적으로 집이 아닌 회사 주소를 말해버렸다. 고맙습니다. 나는 안전벨트를 풀고 잠시 망설였다. 올라와서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그 자료를 보고 싶어서요. 차도윤이 시계를 보았다. 이미 늦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군요. 자료는 내일 제 사람을 시켜 사무실로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 평판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 이혼 절차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밤늦게 남자와 단둘이 있는 것은 확실히 부적절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윤 부사장님. 그가 미소 지었다. 오늘 정말 훌륭했습니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 들어와 나는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바로 술장으로 향했다. 위스키를 한 잔 따랐다. 나는 통유리창 앞에 앉아 마침내 그 봉투를 열었다. 안의 내용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세했다. 강태준과 한미나의 다정한 사진, 아이의 출생증명서, 심지어 강태준이 한미나에게 보낸 이체 기록까지. 금액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이체 날짜 중에 우리의 결혼기념일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나는 잔에 든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태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얼마나 바보 같았나, 윤서아.
너는 이런 남자를 위해 가족의 책임을 포기하고 3년의 세월을 낭비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언니가 보낸 메시지였다. 내일 오전 10시에 아빠가 우리를 보자고 하셔.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나는 알았어라고 답장하고 빈 술잔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창밖의 서울 야경은 여전히 찬란했다. 마치 나의 보잘것없는 고통을 비웃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비서에게 더블샷 에스프레소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선명했다. 부사장님, 괜찮으세요? 김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나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지? 10시에 회장님과 사장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법무팀과 회의가 있고 4시에는 김 대리가 일정표를 넘겼다. 아, 차 대표님께서 소포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부사장님께서 필요하신 자료라고 합니다. 나는 그 갈색 종이 봉투를 받아들고 김 대리에게 나가보라고 손짓했다. 봉투를 열자 어젯밤 보았던 자료 외에 문서가 한 부 더 있었다. SJ그룹 최근 자금 흐름 분석.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내 미간이 찌푸려졌다. 지난 한 달간 SJ그룹은 여러 해외 계좌로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이체했다. 수취인은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중 5억 원의 금액이 한미나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다는 점이었다. 비고란에는 부동산 투자라고 적혀 있었다. 역시 나는 냉소했다. 강태준. 입으로는 한미나와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거액의 돈을 주고 있었다니. 계속해서 문서를 보려던 찰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윤서진이 문가에 서 있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긴 머리는 높은 포니테일로 묶어 당찬 모습이었다. 아빠가 우리 기다리셔. 그녀의 시선이 내 손에 든 문서에 멎었다. 또 일하고 있었어? 나는 재빨리 문서를 덮고 일어섰다. 가자. 아버지의 집무실은 분위기가 유난히 무거웠다. 그는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다. 앞에는 몇 부의 재무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앉아라. 그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나와 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자리에 앉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아버지가 책상 위에 양손을 깍지 꼈다. 윤성그룹은 창립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2주간 우리 주가는 인위적으로 억눌려 시가총액이 30% 가까이 증발했다. SJ그룹 짓인가요? 내가 즉시 물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SJ그룹뿐만이 아니다. 해외 자본과 연합해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 이미 그들이 몰래 확보한 지분이 15%에 육박해. 언니가 벌떡 일어섰다. 경영권 방어 전략을 가동할 수 있잖아요. 이미 준비하고 있다. 아버지가 피곤한 듯 눈가를 문질렀다. 하지만 문제가 그뿐만이 아니야. 우리 핵심 연구 개발팀에서 지난주에 3명이 갑자기 사직했어. 전고체 배터리 프로젝트에 수석 엔지니어를 포함해서.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강태준이 빼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아버지가 서랍을 열고 USB를 하나 꺼냈다. 어제 누군가 익명으로 이걸 보내왔다. 보면 알게 될 게다. 언니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곧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다. 강태준의 아버지, 강진욱이 한 외국인과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내용은 놀랍게도 윤성그룹의 기술 특허를 어떻게 훔칠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건 나는 숨을 죽였다. 산업 스파이 혐의의 명백한 증거였다. 그렇지.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영상의 출처가 불분명해서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점이다. 언니가 눈살을 찌푸렸다. 아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버지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서아야, 네가 내일 열리는 산업 포럼에 참석해야겠다. 강진욱이 거기서 외국 자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발표할 거다.
네가 대중 앞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폭로해야 해. 저요? 나는 조금 의외였다. 왜 아빠나 언니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니가 급히 다가가 아버지를 부축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손수건에 묻은 선홍색 핏자국을 보고 경악했다. 아빠, 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다. 그가 힘없이 손을 저었다. 오랜 지병이야. 서진아, 약 좀 다오. 언니가 재빨리 서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흰 알약 2개를 따랐다. 아버지가 약을 삼키고 의자에 기대 눈을 감고 잠시 쉬었다. 얼굴색이 조금 나아졌다. 얘들아, 잘 들어라. 그가 눈을 떴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더없이 단호했다. 내 건강이 좋지 않다. 의사는 오랜 과로로 인한 심장 문제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이번 위기는 너희 자매 둘이서 해결해야 한다. 나와 언니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서아야,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내일 포럼이 아주 중요하다. 강씨 부자가 너무 심했어. 우리는 반격해야만 해.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다. 그들이 윤성그룹의 진빚, 제가 하나하나 받아내겠습니다. 아버지의 집무실을 나온 후 언니가 내 팔을 붙잡았다. 서아야, 너 정말 괜찮겠어? 강태준을 마주하고. 괜찮아.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했다. 사실 난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사무실로 돌아와 나는 즉시 핵심 팀을 소집했다. 내일 포럼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밤이 깊어지고 건물 전체가 거의 텅 비었을 때도 나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일했다.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검토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차도윤이 보낸 메시지였다. 내일 포럼에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원이 필요합니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윤성그룹의 집안일입니다. 몇 초 후 그가 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장 견고한 갑옷도 누군가 입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 메시지를 보고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 계산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런 순수한 관심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창밖의 밤은 깊었다. 내일은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도 망설이지도 않을 것이다. 강태준이 전쟁을 원한다고? 좋다.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참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매년 열리는 신에너지 산업 포럼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나는 대기실에서 손에 든 발표문과 자료를 반복해서 확인했다. 오늘 나는 윤성그룹을 대표하여 업계 전체의 시선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강진욱은 30분 후에 SJ그룹과 외국 자본의 전략적 협력을 발표할 것이다. 부사장님, 개막 10분 전입니다. 김 대리가 조용히 알려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짙은 남색의 정장 스커트를 마지막으로 정돈했다. 이 옷은 언니가 나를 위해 특별히 골라준 것이었다. 전문적이면서도 힘있어 보인다고 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언니가 보낸 메시지였다. 아빠 검사 결과 나왔어. 의사가 즉시 입원해야 한대. 내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모시고 있을게. 너는 끝나고 바로 와. 나는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잠시 멈췄다가 답장했다. 알았어. 계속 연락하자.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행사장 입구로 향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차도윤이었다. 행사장 오른쪽 5번째 줄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짧은 메시지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제 분명히 도움을 거절했는데 그는 결국 와주었다. 행사장은 조명이 찬란했다. 수백 명의 업계 엘리트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주 강단에 올라 마이크 높이를 조절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성그룹 부회장 윤서아입니다. 내 목소리가 행사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단 아래는 즉시 조용해졌다. 지난 한 주간의 언론 보도로 내 신분과 SJ그룹과의 갈등은 업계의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수많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 내게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저는 신에너지 산업의 핵심 경쟁력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윤성그룹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의 혁신적인 성과와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단 아래에서는 때때로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나는 앞줄에 앉은 강진욱과 강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가 엄숙해졌다. 진정한 기술 혁신은 남의 성과를 훔쳐 지름길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사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강진욱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고 강태준은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고의 빛이 번뜩였다. 윤 부사장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사회자가 서둘러 끼어들었다. 다음으로는 SJ그룹의 강진욱 회장님을 모시고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강단을 떠나지는 않았다. 강진욱이 단상에 오를 때 그는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강 회장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여러분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반응하기 전에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행사장 대형 스크린이 밝아지며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영상. 강진욱이 외국인과 윤성그룹 기술 절도를 모의하는 녹화 영상이 재생되었다. 행사장은 즉시 술렁였다. 강진욱의 얼굴이 잿빛에서 백지장처럼 다시 붉게 변했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영상이라고. 윤서아, 너 정말 비열하구나. 영상이 조작되었는지는 기술 감정으로 판명될 일이죠. 나는 렁징하게 응수하며 두 번째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한 세트의 은행 거래 내역으로 바뀌었다. SJ그룹이 해외로 빼돌린 100억 원의 자금, 그리고 전 윤성그룹 엔지니어 3명에게 지급한 자문료 내역이었다. 이 은행 기록은 조작할 수 없을 텐데요. 강태준이 벌떡 일어섰다. 윤서아, 네가 우리 회사 기밀을 훔쳤어. 이 자료는 나는 그의 목소리를 덮을 만큼 크게 말했다. SJ그룹 내부의 한 양심적인 직원이 제보한 것입니다. 그는 SJ그룹의 산업 스파이 행위와 자산 해외 도피 계획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료는 차도윤이 그의 채널을 통해 얻은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걸 밝힐 필요는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강진욱이 소리쳤다. 보안 요원, 저 여자를 끌어내. 2명의 보안 요원이 망설이며 강단으로 다가왔다. 바로 그때 행사장 중앙에서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 회장님, 뭘 그리 흥분하십니까? 만약 윤 부사장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해명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공에게로 향했다. 차도윤이 태연하게 서 있었다. 양손은 주머니에 꽂은 채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강진욱이 흥분하여 스크린을 가리켰다. 윤성그룹을 고소하겠어.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침착했다. 윤성그룹 법무팀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미 금융감독원에 SJ그룹의 불법 행위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여러분이 유령 회사를 통해 윤성그룹 주식을 비밀리에 매입한 기록을 포함해서요. 이 말은 행사장 안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고 업계 관계자들은 수군거렸다. 강진욱의 얼굴이 끔찍하게 변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다. 아버지, 강태준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그러고는 나를 흉악하게 쏘아보았다. 윤서아, 만약 우리 아버지가 잘못되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의료진이 신속하게 달려와 강진욱을 행사장 밖으로 실어냈다. 나는 제자리에 서서 문득 내가 너무 심하게 행동한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강 씨 집안이 아무리 비열해도 대중 앞에서 노인을 병나게 한 것은 결국 내보니가 아니었다. 잘하셨습니다, 부사장님. 차도윤이 어느새 내 옆으로 와 나지막이 말했다. 강진욱 회장의 심장병은 오랜 지병입니다.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순간 현기증이 났다. 이 공개적인 대결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제 아버지도 입원하셨거든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도윤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 갈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여기 남아서 강 씨 집안의 반응과 업계 동향을 좀 살펴봐 주세요. 행사장을 나오자 햇빛이 눈을 찔러 아팠다. 차에 올라타서야 나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떨림을 허락했다. 방금의 강한 모습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 이제 남은 것은 끝없는 피로뿐이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특별 병동 밖에서 언니가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아빠는 어때?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일단 안정되셨어. 언니가 피곤한 듯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하지만 의사가 심장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당장 해야 한다고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대. 나는 유리창을 통해 병실 안의 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너무나 마르고 연약해 보였다. 기억 속의 그 크고 위험 있는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포럼은 어떻게 됐어? 언니가 물었다. 나는 강 씨 집안의 죄증을 공개한 것과 강진욱도 심장마비로 실려간 것까지 간단히 설명했다. 언니가 숨을 들이마셨다. 세상에, 이제 원한이 더 깊어졌겠구나. 알아. 나는 피곤하게 벽에 기댔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들이 윤성그룹을 파괴하고 있었으니까. 언니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서아야, 아빠 수술하시는 동안 회사는 너한테 맡길게. 나는 아빠 곁에 있어야 해. 심장이 덜컥했다. 이는 내가 혼자서 강 씨 집안의 반격에 맞서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고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내가 윤성그룹을 지킬게. 아버지가 깨어나신 후 나와 언니는 함께 병실에 들어갔다. 그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서아야, 오늘 네가 아주 잘했다고 들었다. 아빠, 그런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내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안 된다. 아버지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야. 강 씨 집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들은 분명히. 기침이 그의 말을 끊었다. 아빠, 흥분하지 마세요. 언니가 급히 그를 일으켜 등을 두드렸다. 기침이 잦아들자 아버지는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더듬어 꺼냈다. 서아야, 이걸 가져가거라. 만약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달으면 이걸 열어봐. 나는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열쇠 같은 것이 들어있는 느낌이었다. 이게 뭐예요? 희망이다. 아버지가 신비롭게 말했다. 그러고는 눈을 감았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너희는 회사 일 보러 가거라. 병실을 나오며 나와 언니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게 뭘까? 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항상 비책이 있으셨어. 일단 잘 간직해도. 우리가 이걸 쓸 일이 없길 바라야지. 회사로 돌아오자 나는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론은 이미 포럼에서의 충돌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론이 일방적이지는 않았다. SJ그룹은 신속하게 성명을 발표하여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었으며